약간 이제 앞에 너무 진지하고 좀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말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진지하게 설명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설명도 못하지만 이제 앞에 나와서 쓰겠습니다. 혹시 좀 역겹더라도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제서입니다. 자, 오늘 그냥 한 5개 정도의 주제를 두고 각 분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기관입니다. 조사기 전에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혹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딴 데는 뭐 그냥 이름들만 알아요. 통계처럼 알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정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 겁니다. 사실 이 설립 목적은 198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어디에 소속이냐면 여기에 오셨던 각종 우리 정부 출연기관과 동일하게 국무조정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입니다. 그 소속입니다. 그 설립 목적은 이제 초창기 1983년도에는 우리가 여성 개발 쪽에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름은 한국여성개발원이었어요. 개발원. 잘 아마 그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정책연구를 맡겼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종합적 연구 수행이 있었고요. 그 옆에 정책, 여고 능력개발연구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포기했죠. 왜냐면 IMF 터지고 나서 너희들 정책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포기하고 여기 어디 갔냐면 양승평등 교육진흥원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쪽 간 거고 나머지 정보 제공도 과거에는 여성간의 정보가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요새는 여러 기관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빼버렸어요. 지금은 종합적인 연구다. 여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앞에는 보통 뭐 보사에서는 보건이나 복지 분야 하지만 우리는 앞에 여성 붙여가지고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다 합니다. 아무나 물어보셔도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성 하면 좀 넓게 알고 싶고 또 깊게 알고 싶다면 저희 기관에 물어보시거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사실은 조사 배경비 목적을 해놓고 목적만 따라 썼어요. 조사 배경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복잡할까요? 여자가 복잡할까요? 여자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는 여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모든 조사가 여성을 고려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이 사회 구조의 변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사실 그걸 고민하지 않죠. 여성은 혼인 상태 전후로 거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다 바뀝니다. 혼인 전에 여러 가지 패턴을 여성을 생각해 보시고 혼인 후 여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패널들이 있었죠. 사실은 여성가족 패널이 아까 소개에 빠졌는데요. 사실 여성 패널 굉장히 큰 패널입니다. 그런데 빠져도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여성가족 패널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사실 우리 패널 이전에는 우리가 쓸만한 패널은 노동 패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쪽 패널의 규모로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복잡한 여성의 삶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것이 여성 가족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성 가족 패널은 여성만 조사합니다. 남성 안 합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물론 왜 여성만 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부족한 거겠죠. 정부에서 그럼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많은 규모를 조사했으니까 결국은 여성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조사된 것이 여성 패널이고요. 이 목적을 그럼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배경을 말하면 그냥 이거 패널 조사잖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지요. 그냥 여성의 삶을 중단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변화에 따라 남성보다 더 많은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한 삶들, 그것이 가족 구조인지 경제 환경인지 사회 구조든지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되는 여성들을 추적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조그만 건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써먹느냐 하면 결국은 이걸 학술적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조사 방법이 다 비쌀 거라서 아마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뭐 조사 방법이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조사되는 조사 대장은 일단 앞에
약간 제가 약간 책에 좀 없이 만들어서 보기 힘들긴 한데, 일단 1차 원표본 가구 같은 원표본 조사할 때는 어떻게 조사를 되냐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1차 웨이브 원가구는 우리 9,068가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격 가구원, 그 당시에는 9,907명, 약 10,000명 정도를 했어요. 19세에서 64세의 적격 가구원, 여성 가구원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패널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2차부터 분가되잖아요. 그죠? 그 분가되는 가구원들을 또 같이 그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매번 조사됩니다. 그래서 5차 가구 때는 그 분가 가구가 총 2차에서 5차까지 분가된 것이 524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총 약 그 뒤로 한 2,000여 명, 2,300여 명 더 늘어났어요. 12,284명, 5명이 저희들의 그 5차 때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가가 증가되면서 이 적격 가구원 수는 조금 더 증가됩니다. 우리가 어떤 건 이탈했다 해서 그걸 조사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매번 조사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성 가족 패널이긴 하지만 개념은 가구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캐피 조사. 저희들은 1차부터 캐피 조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캐피 조사가 이런 장기적인 고정표들, 저희들 고정표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고정표들입니다, 그죠? 아까 통계적인 여러 가지 수단 패널 같은 거 나오긴 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패널은 고정표를 움직입니다. 그 고정표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지 않고는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첫 번째는 이 패널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조사됩니다. 아무리 보니 바라트도 조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제 조사를 안 하죠. 그래서 그게 고정표의 특징입니다, 그죠?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패널 조사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 일단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합니다. 네, 그런 패널입니다. 좀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1차 원표본 가구를 중심할 때는 19세에서 64세를 저희들이 표본을 대상으로 했고요. 1차 본 기준으로요. 여성만, 남성 아닙니다. 여성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첫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그러니까 15세에서 19세, 64세 가구원을 했고요. 모집단 틀은 당시에 2007년도에 설계했기 때문에 2005년도 인구실 총조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ED가 한 2,626만 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차 PSU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Primary Sampling,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조사구를 이제 1,700 조사구를 뽑았고요. 거기서 이제 2차 샘플링 같은 2차 표본 추출 단위는 이제 가구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구마다 이제 평균 5개 됐고요.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개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조사에서 적격 가구는 19세에서 64세 여성만을 조사해서 뽑아서 첫 번째 처음 이렇게 패널을 구성한 것은 9,068가구에 9,907명이라는 가구원을 저희 패널로 선정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구조사입니다, 그죠? 가구조사니까 이제 가구조사이기도 하고 그 개인을 또 추적해서 조사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적격 가구원이 누구냐, 이제 누구고 그에 대한 추적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 원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구를 누가 이 가구를 승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표본이라서 우리가 한 번 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원적격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딱 판정만 되면 이 사람은 그 뒤로 조사가 성공이 되든 동거를 같이 그 가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처음에 원적격 가구원 19세, 64세 여성 가구원은 계속 추적합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도 추적합니다. 결혼하면 본인이 다른 가구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 그쪽에 그쪽에 있는 시누이도 대답해야 되고 또 그쪽에 있는 시어머니도 대답해야 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왜냐하면 그 사람 들어가면 그 가구에 다 대답해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이제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시어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살다가 시어머니는 혼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다가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며느리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들어온 그런 가구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어머니 때문에 그 가구가 조사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나중에 분가를 해버려요. 아들 데리고. 그러면 그때는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응답해야 돼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구를 승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구의 특징들을 이제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가구를 승계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승계 원칙은 1단계, 2단, 2순위까지만 만들었어요. 1순위,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 같으면 이제 원가구를 누가 승계, 일단 처음에 조사될 때 그 사람의 그게 가구주든가 본인이, 물론 여성이고요. 그 다음 가구주의 배우자든가 하면 이제 1순위를 자기가 이제 이 가구를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계속 처음에 어떤 그 집안의 가구주의 배우자로 응답을 하다가, 그리고 밑에 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응답하는데 이분이 이혼해버릴 수 있잖아요.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면 딸은 그 가구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구가 어디냐, 이걸 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가구 조사에 계속 이쪽 원가구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구주의 배우자인데 이혼해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이 사람이 새로 만든 그 가구가 원평 가구를 승계합니다. 가구 급변해버리죠. 갑자기 막 재산도 여러 가지, 자산도 갑자기 급변해질 수가 있어요. 나가서. 그래서 이게 너무 급변해가지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계신데요. 이 승계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가끔씩 가구들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본래 있는 가구는 뭐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럼 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버지하고 살아요. 그럼 그 가구가 분가 가구 되어버려요. 이 승계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원가구를 누가 승계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연장자, 여성 연장자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승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표본 유지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뭐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표본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이거 편집조사 그만둬 버립니다. 당장. 그래서 어느 이상 유지됐다고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 해라, 돈 줄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업체에게 굉장히 압력을 많이 주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한 가구가 나중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유지율이 지금 5차를 맞추고 나서 72.6%인데요. 이걸 만약에 이제 6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 이상, 한 71% 유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구도 예를 들면 0.01%의 페널티를 물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저희들이 두 개의 조사를, 하나의 조사를 다 끝냈을 때 16억을 줍니다. 16억의 0.01%를 한 명당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이 있으면 총력을 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치가 알기로는 20만 원 정도 원래 현금으로 이렇게 다 지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안 하면 한 100만 원씩 물려내야 되거든요. 한 가구당. 그러니까 한 명당.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중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돈 떨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돼야만 나중에 장기 패널로서의 가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5년 차지만 총 5년 때는 2007년 때 1차 조사를 했고요. 2008년 때 2차 조사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2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때 3차 조사를 했다. 이 이유는 돈이 없어서죠. 돈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년 주기로 해서 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리고 나서 이게 패널 유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조사를 중간에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필독이라고 해서 2010년 이후는 중간필독이라는 유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하게 돼서 물론 그래서 돈을 더 가져왔고요. 더 가져와서 이렇게 실시하지만 초기의 예산보다 뒤에 예산이 약 한 40% 증가됐어요. 처음에 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16억 정도로 조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현재는 5차 조사를 마친, 그러니까 5차 조사를 마친, 여기로 말하면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들이 표본 유지는 72.6%입니다. 이게 사실 원표본 가구 좀 빠지는 거 있긴 합니다. 사망을 해버린 경우는 뗍니다. 유지율 조사할 때요. 또 패널 탈퇴를 요구했는데요. 근데 패널 탈퇴를 요구하는데 웬만한 협박은 안 되죠.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누구한테? 저한테.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저한테 1시간 이상 계속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탈퇴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1시간에서 열심히 욕했던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분 욕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욕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사하는 남자들이 봐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가구의 소득도 이야기하지, 자산도 이야기하지, 부부관계도 이야기하니까 확 혼나서 전화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 30분 정도 듣고 있으면 이게 풀려요. 그럼 그때부터 설득합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욕하면 제가 지쳐가지고 그러면 떼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한 10몇 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몇 명과 사망한 몇 명을 한 20여 명 정도를 제외해서 이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쪽 부분이 탄력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이사를 하죠. 뭐 이사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가르쳐 주느냐, 우리 정보를 우리 이사했습니까? 했습니다.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이사했을 때 정보를 가르치면 선물 줍니다. 선물도 주고 다 하는데도 안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데도 그런 정보를 안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이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역, 경기 쪽이 좀 낮고요. 그 다음 이해 지역들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가구가 아니라, 왜냐면 가능하면 그 가구를 들어갔을 때 다 조사를 하죠. 그 적격 가구는. 그렇지만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68.4%입니다. 가구 기준 봤을 때는요. 저 패널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중간 필드웍을 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해서 다 똑같이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전략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4개 정도의 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패널 안전 유지군이라고 하는, 유지 안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1차에서 5차까지 다 대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진입군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처음 응답하고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더 응답하고 마지막 5차년도에 응답한 사람은 이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중간에 설득해서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패널, 위험 진입군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험 진입군을 줘서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 응답하고 나서 마지막 끝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패널 탈락 위험군입니다. 여기 같은 건 중간 필드 오기든 여러 조사든 저희들 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이쪽 같은 전화만 가지고 보통 통화한다면 이쪽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 중간에 유지할 때 방문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는 방식을 쓰고요. 이쪽 분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주소지 불명을 해서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동네를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사는지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기는 좀 패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원표본 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편 안전구는 지금 현재 한 69.5%인 6,299명은 1차 도착이 다 대답했습니다. 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락날락했던 팀들이죠. 그 다음 최근에 들어왔던 편 안전구는 여기 보면 한 438 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 위험구가 아니라 이제 1차 조사하고부터 2, 3, 4, 5까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한 1,600 정도의 가구가 됩니다. 설문조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조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마 혹시나 나중에 아마 인터넷 보시면 왜 이렇게 복잡해, 두꺼워해서 사실 설문지 보고 이해하는 데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에 논문을 포기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구, 그 다음에 여성 개인용, 그 다음에 여성 취업자용 세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패널 조사다 보니까 가구는 그냥 신규나 기존이나 똑같은 걸 사용하지만 여성 개인용 같은 경우는 신규용이 좀 다릅니다. 신규용하고 기존용하고 조금 내용이, 일부 신규용이 개인용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패널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처음에 성장 과정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첫 직장에 대한 어떤 여성인의 특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첫 직장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 후, 첫 결혼 후, 이게 두 번째 결혼했으니까 첫 결혼 후 일자리에 관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싱글때 다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기존 연결돼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취업자도 같은 경우는 신규형 기존형은 다르죠. 왜냐하면 신규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만 나중에 어떤 일자리 같은 것도 기존형 같은 처음부터 우리는 일자리 3개까지 쭉 물어보는데요. 만약 처음에 3개의 일자리 이야기했던 거를 그 다음 물어보면 3개가 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존용으로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 5개 영역이고, 여기는 여성 개인용은 21개 정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 여성 일자리 보고 굉장히 기쁘어 보이는데 저희는 14개 중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비슷비슷한 거 다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4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2016년 6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조사 때는 약간 이 취업자에게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요. 약간 구조를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내용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걸 분석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 설문지 구조를 좀 변경시켜 놨습니다. 가구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용과 가족.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구조사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 이제 가족이 같이 산 떨어진 가족까지도 같이 물어서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주거 상태, 소득, 소비, 자산 부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사죠. 자산 부채, 소비. 이거는 통계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하고도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조사가 어렵지만 요새 이제 매우 이제 그 면접원과 응답자, 그 패널 간의 어떤 라포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혼인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미혼, 그 다음에 결혼, 유배우자의 결혼 생활, 가사노동, 남편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사람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일시적으로 사는 부분과 별걸 나눴습니다. 떨어져 사는 부분의 특징, 결버, 이혼, 사별 다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죠. 일단 임신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신과 출산 경우, 이건 중부됐고요. 그 다음 자녀 교육도 미취학, 중고등부 연령, 그 다음에 관계 같은 경우도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성인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굉장히 복잡하죠. 자기 부모도 있는데 남의 부모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치관, 그 다음에 건강. 이 건강은 이제 2012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부가조사로 오래된 지역 안전의식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인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까 14개라는데 이걸 좀 축소해서 14개 정도로 저희들이 재구축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약간 이거는 이 구조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쭉 임근로자, 비임근로자, 특수 형태 임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쭉 하고요. 그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에서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난 조사 이후의 일자리가 또 물어보는 형식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구직 경험, 일자리 만족도, 교육 훈련, 사회보험,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 생활, 그리고 차별, 노동 제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조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번에 약간 바뀌어가는 구조긴 한데요. 약간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자리 수가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실제는 질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수가 몇 개냐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일자리 공통 분야, 예전에는 임금근로자, 비임근로자, 특보를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그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일자리 종류에 따라 임금, 고용 사용자인지, 무과정자인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이 일자리 유지했는지를 물어봐서 또 유지했을 때 현재 유지한 일자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만둘 때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서 또 각각을 물어봅니다. 특징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물어보고 또 반복적으로 또 직업이 하나만 있으면 두 개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 또 다른 일자 있으면 또 이걸 또 돌려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게 다 돌아갔어요.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다 돌아가고 나면 그럼 그 뒤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을 또 물어봅니다. 지난 편을 조사해 새로운 일자리를 물어봐서 또 똑같은 이런 기본적인 공통문화와 함께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와 활용들이 되었는지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먼저 홈페이지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성가족 패널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았어요. 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의 관심 혹은 젠더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이거는 그냥 약간 중간에 무슨 특별한 음식 먹듯이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집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매번 학술대할 때마다 약간 힘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경향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술대하는 논문이 제가 기억하는 건 한 20편, 많으면 30편인데 최근 들어서 40편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표하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걸 보고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부단한 연구자들이 설득 노력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방향을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문 홈페이지는 다 운영할 거예요. 근데 패널의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는 드뭅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영문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본인은 한국말 잘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영어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다시 번역하는 게 힘들어서 저희들이 모든 설문지와 책을 다 영문화했습니다. 그래서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프 같은 거 다 하고요. 여기에 지침서, 설문지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다 영문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구축해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가족 패널을 그러면 국내 보면 국외를 해외에 나가서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 패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제 MOU였습니다. 처음에 MOU는 시간제가 많이 있나요? MOU는 2013년도에 2010년도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여성만 하는 패널이 뭘까 해서 2009년에 한번 호주에 가봤더니
그게 여성 건강편이라는 것이 여성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큰 센터에서 조사도 직접 하고요, 관리도 직접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직접 서비스하고요. 심지어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는 이 패널 위한 연구만 집중하는 그런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뉴캐슬이라는 대학에서 먼저 MO를 맺어서 우리 한번 데이터 하모나이징 한번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한번 MO를 채용하고 국제학생대를 열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국제에 알리는 작업들을 어디 하나 봤더니 호주 퀸즐랜드에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에 저희들이 같이 MO를 통해서 다시 초청하고 국제 행사를 당연히 또 가지면서 비교 연구라는 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주에 있는 건강편과 저희들에서 데이터 하모나이징을 하고요,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 공동 연구를 해서 책으로 저희들이 발간을 작년에 했습니다. MO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사실 굉장히 이번 MO일 때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지타 미시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하냐면 국제 여러 편애들을 다 가져서 비교하는 연구를 합니다.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 연구 가능하게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이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초청도 했고요. 향후 이분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데이터 서비스에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좀 약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하는 뭐냐면 1.5차 서비스에 대한 국문과 영문용 다 서비스하고 있고요. 출산력과 지급력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경합 데이터, 가구, 개인 일자리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롱 타입이든 와이드 타입이든 기존에 있는 펜을 다 붙여줘서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 겁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기존의 패널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연구자를 한 분 모시기로 했는데 어떤 애냐면 이 패널 데이터만 핸들링 할 수 있는 연구자를 1년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품질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다 가공해서 올해 말이면 서비스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학술대회부터는 우리가 사실 사회학회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그 학술대회 여러분 지원 많이 하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아주 품질 좋고 그리고 잘 정제된 그리고 연구자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여기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먼저 서비스하느냐? 우리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부터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언제 하느냐? 내년에 해요, 내년 7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올려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기타 자료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 저희들은 아까 다른 데에 500건 있다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다 추정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300건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해외 저널이나 해외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부분들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충 그냥 감잡아 생각할 때는 5, 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400건 정도의 한 9년간, 한 9년쯤 되죠. 한 9년간 한 400건, 대략 400건 정도 논문이 쓰여진 거로 저희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쓰였는지 잠깐 봤더니 저희들은 뭐 1가지 학년 되게 중요하죠. 1가지는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가족 관계 쪽, 건강, 그 다음에 돌봄, 데이터 퀄리티 부분에 대한 논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논문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논문들은 이제 1가지 학년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앞에 보이는 대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1가지 양육과, 우리는 이제 여성의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 물론 열심히 뜯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의외로 이게 접근하는 사람이 적어서 아주 다양하진 않았다. 지금까지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논문 역시 여전히 많이 나오고요. 매번 학술대회 하면은 한 15편 이상 정도 나오는 것이 경제활동 관련 논문이고요. 가족 관련 논문들도 조금 나옵니다. 그런 가치관 쪽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대 갈등 부분도 나타나기도 하고, 결혼 만족도에 관련된. 왜냐하면 저는 형제, 자녀의 관계까지도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저희들이 4차 웨이브부터 건강 관련 논문을 넣습니다. 사실 요거는 호주의 여성 건강 패널과 데이터 하모나이징을 위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지만 의외로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굉장히 논문이 많이 나온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도움받는 논문들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총 9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한 번은 학술대회, 한 번은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첫 해 나올 때는 심포지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일반인 미리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행하자는 말고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면 데이터 설명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 설명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이번에 여성가족 패널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데이터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기초 분석이지만 기초 플러스 신축 분석 아주 이쪽 패널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1박 2일간 필요를 시킬 겁니다. 여성가족 패널로 어떤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어떤 것들 접근 가능한지, 어떠한 분석 방법들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들과 주제들을 논하는 시간들을 이 워크숍에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성가족 패널로 내가 논문 쓰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 보시고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논문 이 사람 쓰는 것 같다, 논문 쓰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20-30명 모아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예정이 있으니 혹시 이제 이때 할 예정입니다. 4월 27일, 28일 할 예정이 있는데 약간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약간 땡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후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뜨고 있을 때 관심 있게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과에도 이렇게 서울시내나 주요 대학들은 다 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요. 근데 매우 제한적으로 합니다. 사람은요 한 20-30명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십시오. 굉장히 요거는 설명의 수준이 아니라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